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시되지만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늘 진실만을 전해드립니다. 키예프의 선전과 일부 서방 매체의 바람잡이 속에서 한국 매체들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러 매체들은 꾸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창했습니다. 북한군만 100명을 저격했는데 북한군은 눈밭에서 좀비처럼 돌진하다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끔찍한 영상을 올리고 북한군이 전사하면 러시아군이 그 신원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태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주 필사적입니다. 스텔스 북한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시청자, 독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미군 당국자도 꾸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전의 진도는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꾸르스크 지역 병원에 북한군 부상병 추정 영상이라고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영토에서 부상당한 북한 군인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연합뉴스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붕대를 감고 복도를 걷는 아시아계 남성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북한군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매체는 꾸르스크 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북한군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익숙한 말이 들린다면서 안 들려 나란 자막을 달았습니다. 안 들려인지 안 들려인지 정확히 들리지도 않습니다. 음성을 아무데나 제멋대로 끊어놓고 자막을 넣어 북한 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서 들리는 말들은 모두 외마디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연합뉴스TV는 북한군 사상자는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가까운 군인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북한군 추정군이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인용해 북한군은 드론이 오가는 가운데 좀비처럼 다가가는 등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자유아시아 방송처럼 앞에 자유가 붙는 방송들은 모두 미 국무부의 선전도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계속 북한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이상 무기와 돈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유럽도 제 코가 석자라는 것을 알고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분쟁 당사국으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판단을 잘못해 살상 무기라도 지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몰락한 뒤 한국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북한군을 무찌르고 있다고 선전하면 우리로서는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북한군 1만 명이 꾸르스크에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북한군을 불러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꾸르스크의 북한군 뉴스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기와 돈을 뜯어낼 나라로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국의 BBC는 12월 3일자 보도에서 최대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반격에 합류하기 위해 꾸르스크로 파견됐다는 뉴스가 몇 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과 마주치지 못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BBC에 북한군에 대해 보거나 들은 바 없다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최소한 한 명의 북한 포로를 잡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지만 없는 북한군을 어떻게 찾아내 잡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의 구어지 산류링이란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상영된 김건희 다큐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썸네일 제목은 김건희의 흑역사가 폭로됐다. 퍼스트 레이디는 현대판 달기가 됐는가였습니다. 달기는 중국 역사에서 폭군으로 알려진 은나라 주왕의 여인입니다.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에서는 모두 김건희를 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학력 위조, 명품백 수수, 주식 투자 등등의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는 다큐 영화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이란 말은 한국에서는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다는 의미로 통용되는데 정확한 원 의미는 여러 사람이 떠드는 얘기는 일일이 다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2월 12일 이 다큐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표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흥행을 했다고 타이완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건희가 좌파의 세팅에 걸려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예 근거 없는 중상모략은 아닙니다. 김건희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녀를 변호하려 하다가는 공멸입니다.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합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진작에 대통령이 그녀를 말리고 대외 행세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타이완의 산리 TV는 윤석열의 비상 기업 이유가 아름다운 여인 김건희를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나 종북 척결을 내세우긴 했지만 속 사정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여러 스캔들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막에 보면 번스 독립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일컫는 은유로 같은 숲에 있는 한 쌍에서는 날아갈 때 서로 떨어진다는 말로 큰 어려움이 닥치면 헤어지게 마련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산리TV는 김건희로부터 한국 정계의 악몽이 비롯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